좋아요 눌러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8일 비즈니스 투데이의 홍민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LG U+가 CJ 헬로 인수를 통해 통신방송 시장을 활성화하고 혁신 콘텐츠를 발굴해 5G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LG U+는 18일 열린 주요 경영진과의 정기회의에서 CJ 헬로 인수를 통한 미디어 시장 발전과 5G 생태계 조성 및 차별화 서비스를 위한 중장기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하현회 부회장은 5G 혁신형 콘텐츠 등 콘텐츠 제작과 차세대 유무선 기술 개발에 5년간 2조 6천억 원을 투자해 통신방송 미디어 시장을 지속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 부회장은 현재 케이블 산업은 성장 정체를 겪으면서도 망고도화는 물론 혁신 서비스와 통 콘텐츠 발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CJ 헬로 인수를 성공적으로 완료한 후 케이블 TV 고객에게도 LG U+의 혁신 콘텐츠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을 확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3분기 국내 주요 그룹 상장사들의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75%나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룹별로는 현대차를 제외한 9개 그룹사 모두 영업이익이 줄었습니다. 18일 대기업 진단 전문 데이터 서비스 인포빅스가 10대 그룹의 상장 계열사 90곳의 3분기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3분기 별도 기준 영업이익은 총 6조 1,623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75.63% 감소했습니다.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삼성전자는 작년 3분기 영업이익만 13조 9,127억 원을 기록했지만 올해 3분기에는 10대 그룹 상장사의 영업이익을 모두 더해도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러한 실적 악화는 미중 무역 분쟁과 글로벌 수요 부진, 제조업 경기 침체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현대차그룹이 중국 사회과학원 CSR 연구센터가 실시한 기업 사회책임 발전지수 평가에서 4년 연속으로 자동차 기업 부문 1위에 선정됐습니다. 현대차그룹은 2008년부터 12년째 진행 중인 현대그린존 프로젝트를 통해 지난 2013년 내몽고 착한로로 지역 약 5천만 제곱미터의 규모에 달하는 사막을 초지로 개선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현대차그룹이 기업 사회책임 발전지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것은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펼친 사회공헌 사업의 진정성을 중국 정부와 사회로부터 인정받은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사회과학원 CSR 연구센터는 매년 기업의 매출과 브랜드, 영향력을 고려해 300개 기업을 선정하고 이들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과 고용, 임직원 복지, 친환경 기여도 등을 평가해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BMW 코리아가 고성능 라인업 M 시리즈에서 가장 빠르고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M8을 국내에 출시했습니다. BMW 뉴 8 시리즈는 20년 만에 부활한 모델로 주행 성능과 디자인, 편의 사양을 고르게 갖춘 모델이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BMW 뉴 M8 쿠페 캠페티션은 M 시리즈 중 가장 강력한 성능의 신형 V8 엔진을 탑재해 최고 출력 625마력의 힘을 갖췄고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도달하는 데 3.2초밖에 걸리지 않는 등 강력한 순간 스피드를 발휘합니다. M 드라이버스 패키지 적용 시 최고 속도는 305km까지 낼 수 있어 현재까지 출시된 BMW 양산형 모델 중 가장 빠릅니다. 네이버의 일본자 회사 라인과 일본 포털업체 야후재팬이 경영통합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시장에서는 1억 명이 넘는 사용자와 양사의 기술력까지 합쳐지면 글로벌 IT 공룡 기업으로 거듭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소프트뱅크와 라인, 야후재팬 운영사인 제트홀딩스의 경영을 통합하는 합의서를 18일 체결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라인은 핀테크 영역에서 긴밀한 연대를 구축해 K-시리즈 시대에 새로운 사용 경험을 제공하고 기술을 바탕으로 한 신규 사업에 진출하며 미래 성장을 위한 시너지를 도모하고자 야후재팬 금융지주 회사 등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제트홀딩스와 경영 통합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두 회사의 통합으로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와 경쟁할 수 있는 AI 기반의 새로운 기술 기업이 탄생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SK그룹이 지난 1년간 정규직 근로자를 가장 많이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대기업 진단 전문업체 업체가 국내 34개 대기업 집단소송 상장사의 3분기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SK그룹 상장사의 정규직 직원은 1년 전보다 3,670명 늘어 증가율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중 SK하이닉스와 SK텔레콤, SK이노베이션 등에서 정규직 채용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K와 함께 농협과 포스코, 현대백화점그룹 등도 정규직 직원 증가율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또한 SK그룹은 올해 3분기까지 직원에게 지급한 1인당 평균 급여도 8,715만 원으로 조사돼 분석 대상 집단 기업 집단 중 가장 많았고 SOL과 삼성, 현대차그룹 등도 평균 급여 상위권에 꼽혔습니다. 두산이 미국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에너지 발전 전시회에 참가하는 등 북미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두산그룹은 현지 시간 21일까지 미국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에서 열리는 파워젠 인터내셔널 2019에 참가해 발전용 대형 가스터빈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두산인프라코어는 이번 전시회에서 경제성과 친환경성을 겸비한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시제품을 처음 공개합니다. 두산중공업 김동철 전무는 미래 먹거리 사업인 가스터빈과 발전 서비스, 그리고 소형 모듈 원전 사업에 대한 선제적인 마케팅 통해 수주 기반을 적극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SK텔레콤이 오는 29일까지 공식 인증 대리점과 T월드 홈페이지에서 휴대전화 골드번호 5,000개를 공개 추첨한다고 밝혔습니다. 골드번호는 비슷한 패턴의 숫자나 특정 의미의 숫자가 들어있어 고객이 선호하는 번호를 말하는데 이번에 공개된 골드번호는 9가지 유형으로 모두 5,000개입니다. 1인당 최대 3개까지 원하는 번호를 신청할 수 있지만 기존의 골드번호를 사용 중이거나 최근 1년 이내 골드번호 당첨 이력이 있는 고객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SK텔레콤은 다음 달 5일 당첨자를 선정해 당일 개별 문자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KT와 금호고속이 18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빌딩에서 고속버스 VR 서비스 사업을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에 따라 양사는 프리미엄 고속버스 안에서 즐길 수 있는 VR 엔터테인먼트 서비스를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80여 편의 최신 영화를 고화질, 대화면으로 감상할 수 있고 스포츠와 공연, 게임 등도 VR로 즐길 수 있습니다. KT는 시범 서비스를 통해 파악한 고객 선호도를 반영해 고속버스 전용 슈퍼 VR 상품의 콘텐츠 라인업을 강화하고 여러 구간의 고속버스에서 슈퍼 VR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모를 늘려갈 방침입니다. 비즈니스투데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